장례식장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미영은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고 양손으로 향 냄새가 배인 위패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다리는 욱신거렸지만 잠시라도 자리를 벗어나면 어머니가 더 외로워질 것 같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빈소 한쪽에는 국화꽃이 수북하게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은 손에 국화를 들고 합장한 뒤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은 상주가 혼자인 모습을 계속 신경 쓰는 듯 미영 주변을 자주 서성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미영은 그들의 시선을 모른 척하려 애썼습니다. 미영은 의자에 잠시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남기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짧은 말조차 붙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휴, 혼자서 힘들겠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무리 잘해야죠. 미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장례식장은 더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수는 저녁 무렵 잠깐 다녀갔고 회사 일정이 있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빈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미영의 어깨는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도 시댁 식구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문자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상주석 앞에 다시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붉은 불꽃이 작게 흔들렸고 연기는 천장으로 길게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를 바라보며 미영은 손등으로 눈가를 조용히 훔쳤습니다. 눈물은 쉬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어머니의 곁을 지킨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장례 마지막 절차를 위해 영정과 유골함을 차에 실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미영은 손을 꼭 쥐고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차 안은 적막했고 라디오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뒤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유골함이 흔들리지 않게 안전벨트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되뇌었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하자 직원이 차분히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미영은 작은 종이컵에 물을 마셨고 공복에 마신 물 때문에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잠시 뒤 유골함을 건네받았고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바람이 차가운 납골당 앞에서 미영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제가 잘 지킬게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영은 천천히 걸음을 돌려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미영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만 낮게 흘렀고 미영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시댁 식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실에는 TV가 크게 켜져 있었고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요란하게 흘렀습니다. 미영이 상복을 벗지 못한 모습 그대로 서 있는데도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쌓인 냄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일이 이렇게 쌓였는데 며칠 동안 어디 갔었니? 시어머니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장례 치르느라 정리하느라 이제 왔어요. 미영은 조용히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부엌으로 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칸에 놓인 재료를 꺼내며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식재료도 다 떨어졌네. 며느리 없으니 집이 엉망이야. 미영은 잠시 말을 잃었고 시어머니는 식칼을 들고 도마 위 재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미영의 마음을 찍어 누르는 것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때가 낀 싱크대는 오래 손을 대지 않은 듯 지저분했습니다. 기름기 묻은 접시를 닦는 동안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조문객의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라 많이 힘들었겠어.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니 시어머니는 무표정하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비닐봉지를 들고 가까운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속삭이며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저 집 며느리 혼자 장례 치렀다더라. 시댁에서 한 명도 안 왔다지? 풍문이 퍼지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질 때쯤 미영은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단골로 다니던 생선가게 앞이었습니다. 가게 아주머니는 미영을 보자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보다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힘들겠지만 앞으로 더 강해져야 해요. 미영은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음식을 만들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러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식사 내내 말을 아꼈고 장례나 위로의 표현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동안 미영은 설거지를 위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방 안에서 조용히 누웠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지만 친정 엄마의 전화번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할 수 없는 번호를 바라보며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TV 소리가 여전히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조용했고 미영의 마음속은 끝없이 깊어지는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미영은 친정집 정리를 위해 오래된 열쇠를 챙겼습니다. 손바닥 위의 열쇠는 세월이 묻은 듯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고 미영은 그것을 천천히 쥐어보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 만큼 조용했고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도 귓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종점에 도착하자 작은 시골 마을 특유의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미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친정집은 한참 동안 비어 있었기에 마당의 잡초가 허리춤까지 자랐습니다. 녹슨 대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이어졌고 그 소리가 낯선 집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집안은 오래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사용하지 않은 찻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미영은 현관에 놓인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정리된 수건과 옷가지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만큼 꼼꼼하게 살았는지 그 작은 흔적에서도 보였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겉면에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지만 상자 위에 붙은 메모 한 장은 또렷했습니다. 미영이에게. 미영은 손끝으로 메모를 떼어내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웃고 있었고 손에는 어린 미영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작은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겁진 않았지만 묘하게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미영 이름으로 된 통장과 인감증명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의 잔액은 눈을 의심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모았을까, 어떤 마음으로 적어두었을까 생각이 겹겹이 밀려왔습니다. 통장 아래에는 교통카드 영수증, 병원 약봉지, 시장 영수증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작은 지출도 빠짐없이 기록해둔 흔적이었습니다. 그 많은 영수증 속에는 딸을 위한 미래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등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듯 금고는 따뜻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미영은 창문을 열고 집안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햇빛이 방 안을 비추며 노란 먼지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마당에서는 매미가 울기 시작했고 고요했던 집의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미영은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 방 안을 살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조용히 미영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미영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한 뒤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마을 주민 한 명이 미영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늘 딸을 자랑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길을 건너며 미영은 가방 끈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통장은 가볍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미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음 대신 조용한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영이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거실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붙잡고 속삭이던 그녀는 미영을 흘끔거렸고 곧바로 표정을 감췄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괜히 미영 주변을 서성이며 말을 걸려는 듯 하다가 이내 자리를 피했습니다. 분명 이전과는 다른 태도였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신우이가 시장에서 사온 과일 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이었기에 미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과일을 내려놓으며 형식적인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따뜻함보다는 계산적인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미영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저울질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모일 테니 상을 크게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요구하는 반찬 목록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식료품을 챙겨 시장으로 나가자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반갑게 불렀습니다. 주인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미영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문을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꽤 큰 돈이 나왔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미영은 순간 걸음을 멈추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소문이 벌써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시장에 들른 날과 맞물려 떠오르는 의심은 금방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고 아무 말 없이 계산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댁에서의 이상한 친절, 갑작스러운 관심,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말.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차장에 모여 있는 친척들의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고 모두가 집 안에서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삼촌뻘 되는 친척과 먼 친척들까지 모여 있었고 모두가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괜히 지나치게 화난 얼굴로 미영을 불렀습니다. 다 같이 가족 얘기를 좀 해보려 한다는 말이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방 안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장례식 기간 내내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빈손은 외면하던 그들이지만 돈 냄새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모였습니다. 거실에 놓인 차와 과일 접시는 보기만 해도 불편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앉아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친척들 눈빛에는 애도도 위로도 없었고 오직 탐색과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미영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진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무언가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 무언가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통장이었고 시댁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깍지 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결심이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방 안의 전부가 보이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단지 돈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 그 순간 미영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녀는 곧 닥칠 시댁의 본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가족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상이 놓였고 미영이 준비한 음식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식탁에 앉지도 않던 시누이들은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았고 친척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를 끌어 미영 맞은편에 앉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환영이 아닌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한동안 음식을 먹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소리와 함께 조용했던 대화가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시댁과 무관했던 투자 이야기, 집수리 이야기, 여행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자연스럽게 꺼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대화는 점점 미영을 향한 말들로 바뀌었습니다. 시누이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집 대출이 많이 늘었지 않느냐는 말이 슬쩍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뒤 친척 중 한 사람이 집안은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친정에서 나온 유산을 가족을 위해 쓰는 게 맞지 않겠냐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애써 겉으로는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속뜻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미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길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접시와 그릇들이 무거운 침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장부를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집안에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지출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그 장부를 미영 앞으로 밀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숨을 죽인 채 시어머니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시선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필요한 지출이라는 항목 옆에는 큰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가족 공동 기여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칸이 존재했습니다. 그 칸이 비어 있는 것은 잠시라는 암묵적인 암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손가락이 장부 가장자리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듯 미영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지며 조용히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더는 숨기지 않고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미영의 통장과 유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화 속에는 배려도 인간적인 온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과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가방 속 금고 열쇠를 다시 확인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댁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잠들기 전 미영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침묵이 그 밤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거실에서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미영은 그 말을 듣지 않은 척 구두를 신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통장과 인감 그리고 작은 서류 봉투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벗어나는 순간 미영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신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짙은 서류 냄새가 은근히 풍겼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된 미영은 의자에 앉아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차례대로 확인하며 무표정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장을 본 뒤 얼굴이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문서 파일을 열어놓고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 서류는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어머니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미영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고 재산 상속 대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옆에는 부동산 등기 서류, 금융 내역, 예금 증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법적 조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눈을 들어 미영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류들만 있으면 어떤 압박이 와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짧은 설명이었지만 그 말은 단단한 돌처럼 미영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은 임대 금고로 이동시키기로 하였고 변호사는 필요한 절차들을 안내했습니다. 문서 하나하나가 어머니가 생전에 준비해둔 보호막이라는 사실이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걸음은 한층 가벼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전화가 어떤 요구를 담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었지만 미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화기를 가방 속 깊이 넣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장단을 맞추던 영수는 미영이 들어오자 눈치를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신우이는 미영에게 다가와 식탁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부와 계산서가 다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화를 끝낸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정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감추지 않은 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 주변에는 아무도 웃고 있지 않았고 모두가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확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미영은 방 안에서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서명은 작고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봉투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시댁이 어떤 말을 꺼내도 어떤 압박을 가해도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난 뒤에도 딸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미영의 마음은 조용했지만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은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거실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들렸고 미영은 조용히 문을 열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장부와 계약서 비슷한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친척 한 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탐욕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미영이 다가오자 대화가 멈췄고 모두가 미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 없이 장부를 밀어놓았습니다. 그 행동은 더 이상 말로 부탁하거나 설득하려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는 내놓아라는 요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다리를 꼬고 의자에 기대 앉아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미영과 영수의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봉투를 보았습니다. 이 가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숨길 것조차 남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크게 열리며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손에는 술 냄새가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영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만 정리하자.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수는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결말이 정해졌다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대답 대신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유언장 사본과 상속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미영은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종이를 들여다보며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서류 위로 몸을 숙이며 내용을 읽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의 재산이 전부 미영에게 귀속되며 부정한 개입이나 강압을 막는 조항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표정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 한 장의 서류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는 미영을 노려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와 억울함은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친척은 조용히 가방을 닫았습니다. 영수는 의자에 앉아 숨만 내쉬며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누구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 속에는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시댁 식구들의 어깨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위협과 소란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집 밖으로 나와 차를 몰았습니다. 아무런 목적지 없이 달렸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달리는 도로 위로 불빛이 지나가며 차창에 부서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은 마침내 자신의 삶이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계단을 내려오며 미영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는 가볍지만 지난 세월의 굴레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멀찍이 서 있었고 미영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법정 밖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신호등 아래에 멈춰 섰을 때 미영은 차창을 내리고 바람을 들였습니다. 공기가 서늘하게 볼을 스쳤고 그 감각이 낯설 만큼 새로웠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시선 안에 갇혀 지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아무도 지시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공방 겸 카페가 꾸며졌습니다. 흰색 벽면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국화 꽃무늬 그림이 걸렸습니다. 작은 나무 테이블은 햇빛을 받으며 반짝였고 커피 향이 공간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카운터 앞에 섰고 조용히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카페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로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미영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저 말없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손님은 책을 펴고 천천히 글을 읽었습니다. 그 조용한 일상 속에서 미영은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카운터 뒤에 걸린 액자 속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은 카페의 한 부분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국화 한 송이가 작은 유리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꽃을 바라보며 컵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을 때가 되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려는 순간 작은 고양이가 가게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얀 턱과 갈색 무늬가 귀엽게 섞인 작은 길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미영의 발목에 몸을 비비며 따라붙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허리를 숙여 고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양이는 미영의 무릎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작은 호흡이 가슴에서 느껴졌고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고양이는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에는 조용한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영은 소파에 앉아 손바닥으로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바로 섰습니다. 누군가가 빼앗으려 했던 것들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미영은 작은 초를 켜고 창가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프레임 속 어머니의 사진이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미영은 잔잔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이제 나 잘 살게요. 그 말은 바람결에 묻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영의 마음 어디선가 봄 같은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